자, 부가치세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부가가치라는 의미가 내가 어떤 자원을 들여서 외부에서 자원을 가져다가 거기에 뭔가 보태서 이제 외부로 보내는 거니까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입액. 그래서 생산자부터 시작해서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렇게 거치는 동안에 최종 소비자가 이제 가져갈 때까지 총 이제 여기 물론 생산자는 이 자연자원이라는 뭐가 있긴 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빼고 뭔가 약간 새로 부과된 그 부분을 이제 총 부가치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과된 그러니까 거둬들이는 그걸 이제 세원으로 하는 이제 세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앞에 이제 쭉 늘어서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납세 의무자라고 하죠. 네.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라고 합니다. 담세자는 맨 끝에 있는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다른 뭐 그게 몇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특별한 어떤 거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이제 기본 성격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제 헷갈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좀 부가세가 이게 뭐 되나? 뭐 이제 조금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가치세라는 거는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거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사실 지금 10% 적용하고 있지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죠. 네, 그냥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액 마이너스 매입액이 이제 부가치고 이것도 뭐 우리 옛날에 많이 배웠죠. 인수분해 뭐. 네. 그리고 빼면은 결국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고 그걸 이제 납부세액이라고 한다고 하죠. 매입세액이 더 크면은 환급세액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식이 똑같긴 하지만 전혀 이제 다른 결과를 나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전단계라는 게 자기 이전 단계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는 세금 중에서 내 전에 단계에서 나온 부가가치 부분을 갖다가 빼주는 세액 공제해주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이제 필요하냐면은 이 제도가 이제 그 위력을 발휘하는 거죠. 세금 계산서라는 게. 예. 세금 계산서 아니면은 그 세액 공제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하는 거고 그 부가치라는 부분으로 가만히 보면은 재활용역을 공급받으면은 다 이제 부가치가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세금계산서에서 확인이 안 되면 공제받을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그 차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카드 세금계산서만 있어도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기 보면 세금계산서 보면 공급자 그 번호가 있잖아요. 예. 그게 세금계산서에는 없잖아요. 저기 카드 영수증이나.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사실 그 세금 카드 영수증 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기가 쉽지 않은 건가. 왜냐면 예전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등록증 주고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끊기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전혀 안 찍힙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찍히는데, 네. 근데 뭐 때문에? 그게 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 공제로서 받기 위해서 별도로 저렇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한 건지, 왜냐면 그 모호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카드로 끊다 보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끊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기도 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명확하게 끊어준 거가 매입으로 처리될 수 있는 근거가
그러니까 이의 없이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딱 찍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보면은 꼭 이렇게 세무계산서를 끊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는 카드 처리를 하는데 정확할 때는 카드 처리를 하는데 카드가 그러는 계산은 세무계산서를 하지만 아니 세무계산서를 카드로 하지만 세무계산 한 번 더 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안 하죠. 둘 중에 하나. 나중에 이제 얘기하잖아. 이거는 중복됐다고 신고를 하잖아. 이제 중복된 거라. 중복됐다고는 안 하죠. 중복을 시키지 말아야 되죠. 아니 똑같은 거 두 번 하면 하나만 근데 어디서 보면은 현금으로 처리를 하죠. 현금으로 처리를 하고 카드를 끊어주잖아요. 세무계산서를 발행한 거에다가 옆에다 이거는 또 카드로 발행했다고 같이 써줘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줘요. 옆에다 비굴 안에 달아놓으면 돼요. 그래도 어차피 저 하나만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네, 그 하나긴 하나인데 거기는 이제 세무계산서 끊어줬는데 또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번 그래서 또 가서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세무계산서 파기하지 말고 세무서 전했더니 옆에다 비굴 안에다가 다시 발행했다고 써다가 보면 마크만 해달라고. 세금계산서 옆에다가 예, 신고가 돼. 카드가. 그러니까 뭐 결국엔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원래 하나 증빙인데. 근데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불확실한 거예요. 네, 일단 근데 발행했는데 거꾸로는 이제 입금시켜줄 줄 알았더니 또 카드 끊겠다 그래가지고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두 번 들어오면은 이게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불부합 이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계산서를 발행한 쪽하고 이 매입한 쪽하고 이게 비교를 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두 번 발행을 하면은 한쪽에서는 하나로만 들어가 있어. 그렇죠. 매출은 당연히 하나만 들어가겠죠. 둘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만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 발행하는 쪽에서.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이제 전에 세금계산서는 그 이면 확인하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맞아, 이면 확인.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다 이게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금계산서의 그 필수 기재 항목 네 가지 거기에 있으면은 세금계산서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금계산서가 더 확실하죠, 그렇죠? 네. 혹시 뭐 이렇게 신용카드 이렇게 끊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카드로 하면 그게 없죠. 납품받는